서울 아파트 급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매가 아닙니다. 초급 급매입니다. 직전 호가에서 10억을 깎아서 내놓은 매물까지 등장했어요. 강남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가 27억 9천만 원에 나왔는데 한 달 전에 같은 평형이 31억 4천만 원에 거래됐거든요. 4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송파구 중개업소에는 일주일 사이에 매물 내놓겠다는 요청이 20% 늘었어요. 설 전까지 호가 내리자는 말만 해도 전화를 끊어버리던 집주인들이 연휴 끝나자마자 먼저 전화해서 가격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5월 9일 이 날짜가 다주택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날이에요. 이날이 지나면 집을 팔아서 생긴 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숫자가 잘 안 와닿죠? 예를 들어 볼게요. 5년 동안 집을 갖고 있다가 시세 차익이 10억건 났다고 칩시다. 중과 전에 팔면 양도세가 3억 7,500만 원이에요. 근데 중과 후에 팔면 2주택자는 6억 4천만 원, 3주택자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세금 차이가 수억 원이에요. 이건 버티기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극단적인 사례도 있어요. 압구정보 아파트는 15년간 시세 차익이 100억 원에 달합니다. 중과 전에 팔면 세금이 33억이에요. 근데 중과 후 3주택자로 걸리면 80억을 넘깁니다. 100억 벌어서 80억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매일같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장관한테 직접 따졌어요. 아마라는 표현을 2번 쓰셨길래 아마 없습니다. 정책은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고 못 박았어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냐? 마귀에게 양심을 빼앗겼냐?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주택자한테 이 정도 언어를 쓰는 건 전례가 없는 수준이에요. 설 연휴 명절 식탁 풍경이 눈에 선해요. 갈비찜 먹다 말고 큰형이 입을 열었겠죠. 야, 둘째 내 송파 그 집 어떡할 거야. 5월 넘기면은 세금만 몇 척 더 받는다. 옆에서 올케가 한마디 보태요.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 내놓으면은 28억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명절 밥상이 긴급 가족회의로 변하는 겁니다. 연휴 끝나자마자 중개업소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숫자로 보면은 상황이 더 선명합니다. 2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64,200건을 돌파했어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공식화된 한 달 전보다 14%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증가 폭이에요. 특히 강남만 그런 게 아닙니다. 광진구 성동구 같은 지역은 일주일 만에 16% 넘게 매물이 불어났어요. 서울 전역에서 매물 쓰나미가 밀려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포착됐어요. 다주택자들이 안 좋은 물건부터 던질 거라고 다들 예상했잖아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강남을 포함한 좋은 지역일수록 매물이 더 빠르게 늘고 있어요. 비싼 동네일수록 시세 차익이 크고 중과세 세금 차이가 수억에서 수십억 단위로 벌어지니까 비싼 물건부터 내놓는 거예요. 자, 매물이 이렇게 쏟아지니까 집값이 확 떨어지겠네? 여기서 반전입니다. 매수자들이 안 삽니다. 첫 번째 대출이 막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건으로 줄었고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담보 인정 비율이 40%예요. 15억짜리 아파트 사려면 대출이 4억 원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 11억은 현금으로 가져와야 달래요.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 2천만 원입니다. 평균짜리 아파트 한 채 사는데 현금 10억이 넘게 필요해요. 정부가 이번 기회에 무주택자한테 대출 규제를 일시적으로라도 풀어줄 거냐고요? 아니요. 공식적으로 완화 계획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두 번째 심리가 뒤집어졌어요. 얼마 전까지 점심시간 대화가 야, 너 어디 청약 넣었어? 나만 못 사면 벼락거지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사면 물리는 거 아니야? 더 기다려봐. 더 빠질 거야. 공포의 방향이 180도 돌아선 겁니다. KB 부동산 매수의 지수가 85.3까지 떨어졌어요. 강남은 81.8로 더 낮습니다. 가장 비싼 동네에서 가장 많은 집주인이 팔고 싶어 안달인데 사겠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매수자들 눈에 다주택자 속사정이 뻔히 보이거든요. 5월까지 안 팔면 세금 폭탄이니까 결국 더 내리겠지. 시간은 내 편이야. 4월쯤 되면 피눈물 나는 급매가 나올 거야. 중개업소에 문의 전화가 오긴 오는데 끝에 꼭 이 말을 붙인대요. 더 떨어지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보면 매수자가 유리하죠. 근데 이 게임에는 숨겨진 세 번째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이에요. 이쪽은 판 자체가 다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돼요. 근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못 내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다주택자가 세입자한테
위로금을 주고 나가달라고 협상하는 겁니다. 최소 500만 원에서 세금 차이가 크면 2천만 원까지도 줄 수 있다고 해요. 돈을 줘서라도 비우고 팔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금 압박이 거세다는 뜻입니다.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도 선뜻 나가기 어려워요. 왜냐면 나갈 곳이 없거든요. 전세 매물이 15%나 줄었습니다.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16,000가구밖에 안 돼요. 지난해 이게 31,000가구에서 반토막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때문에 새 주인은 반드시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니까 다주택자가 팔 때마다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증발합니다. 매매 시장에서 매물이 늘수록 전월세 시장은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강동구 한 중개업소에서는 전세 매물 올리면 하루 만에 전화가 10통 넘게 온다고 해요. 1년 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통이었대요. 자, 그러면 진짜 무서운 질문을 해야 합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 못 판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대거 걷어들일 겁니다. 왜요? 중과세를 내면서까지 팔 이유가 없으니까요. 다시 매물이 잠기는 거예요. 지금 쏟아지는 금매는 5월 전까지만 존재하는 한시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거기서 멈출까요? 시장에서는 이미 추가 세제 대책을 예상하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 65%에서 95%까지 원상복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1주택자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실거주 안 하는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까지 줄이겠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건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세금 체계 전체가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서울 부동산은 3자가 모두 고통받는 전쟁터입니다. 팔려는 사람은 세금 시한폭탄을 안고 있고, 사려는 사람은 대출 족쇄를 차고 있고, 빌려 사는 사람은 갈 곳이 없어요. 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을 빼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면 4월 중순이 마지노선이에요. 계약부터 장음까지 최소 한두 달이 필요하니까요. 매수자라면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4월까지 강남권에서도 절세 급매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세입자라면 갱신 시점 자금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 두셔야 합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를 읽는 사람입니다.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어요. 남은 시간은 석 달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지역이나 단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같이 살아남읍시다.